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평소 시부모님에게 미움을 너무 받아 쓸 내용이 많지만 그건 나중에 차차 쓸게요. 처음 쓰는 글이니 오늘은 제일 최근 에피소드 한 가지만 쓸게요. 결혼 4년 차이고 시어머니랑 이제껏 통화한 건 2번 정도입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저한테 본인은 남이랑 쉽게 못 친해지며 불편하다고 선을 그으셨고, 제가 전화해도 항상 안 받으시고 전화 오는 일도 없습니다. 저도 전화하는 거 불편해서 안 해요. 시어머니가 성격이 약간 공주과예요. 별것도 아닌 걸로 서운하다 우시며 제 욕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 직접 하신 적은 없고 항상 시아버지한테 제 욕을 하십니다. 그럼 그걸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전달하며 저한테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남편과 저는 싸우고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 전화는 안 드립니다. 이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제 욕을 시전. 그럼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사과 전화를 시키고 남편과 저랑 싸웁니다. 이게 결혼 4년 동안 계속 반복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여튼 저는 지금 임신한 상태이며 최근 친정부모님이 아프셔서 두 분 다 각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119 부르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면회도 안 되니 친가 외가 식구들이 소식 궁금하다며 계속 전화가 오는 통에 제 전화는 불이 납니다. 외동딸이라 도와줄 형제도 없으며 남편과 제가 이리저리 정신이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 남편이 친정 소식을 시아버지께 전화해서 전달했습니다. 평소 시아버지와 남편만 통화해서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러던 중 어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벨소리 딱 한 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제가 비꼬아서 생각하는 거겠지만 제 눈엔 그저 보여주기식 부재중 남김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 안 했습니다. 친정 소식은 남편이 수시로 시아버지한테 전달 중이고요. 근데 어젯밤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전화 와서 시어머니 전화를 제가 안 받아서 시어머니가 평소 저한테 잘못한 게 있을까 걱정하며 속상해 하신다며 시어머니 전화 좀 받고 저한테 사과 전화를 하라고 시킨답니다. 웃긴 게 저를 그렇게 두 분이서 구박하셨는데 잘못한 걸 모르는 것도 신기하네요. 제가 지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라 남편은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도 이래저래 제가 힘드니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무슨 사소한 일만 있으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쪼르르. 그럼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쪼르르. 그럼 남편과 저는 싸움의 반복이네요. 평소에 그런 것도 화가 나는데 지금 친정부모님이 안 좋은 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저러고 싶으실까요? 시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듯 제가 나쁜 며느리일까요? 추가. 저번에 여기에 푸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4년 동안 시댁과에 일어났던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생각나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별거 아닐 수 있는 사건들인데 저는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잊을만 하면 시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잊을 수도 없고요. 첫 번째, 나중에 남편이랑 자존심 싸움 하고 싶지 않아서 딱 정확하게 반반 결혼했어요. 예물 예단은 생략했고요. 남편이 모은 돈, 제가 모은 돈 정확하게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에서 4천만 원 해주신다 하셔서 친정에서도 4천만 원 도움 받았고요. 딱 한 가지, 저희 엄마가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맞추면서 시어머니 한복도 엄마가 부담하셨어요. 한복 맞추러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복집을 가는데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신경 쓰이신다며 저한테 시계를 선물해준다고 하셨어요. 명품 시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손목시계를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집 집들이 때 그 시계를 선물로 가져오셨는데 손바닥만한 탁상시계.
그리고 또 가져오신 집들이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화분. 집들이 날 저희 집에 오시기 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사람 키만한 화분을 사오시겠다 했답니다. 남편은 거절했고요. 그러자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화분을 사오겠다는데 제가 싫다고 하는 거냐며 따져 물으셨어요. 저는 정중하게 말씀드렸고요. 화분을 좋아하지 않으며 키우는 취미도 없고 내 손에만 오면 다 죽으니 돈 쓰시지 말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시켜서 남편한테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화분을 못 가져오게 하면 집들이 참석을 안 하겠다고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요. 결국 화분을 가져오셨고요. 근데 막상 사려니 크기가, 가격이 뭐가 안 맞으셨다면서 집에 있던 화분에 집에 있던 스투키를 분갈이 하셔서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 화분이 성인 남자가 들기에도 엄청 무거운 도라분. 도련님이 낑낑대고 들고 왔어요. 시아버지는 지금도 가끔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게 된 시작점이었던 것 같다고요. 두 번째,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한 게 신경 쓰였는지 저희 엄마가 저한테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줬습니다. 저는 별 뜻 없이 시댁 가서 시어머니한테 그걸 보고했고요. 시어머니에겐 자랑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시댁에 갔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엄청 두꺼운 금반지 4개를 꺼내오시더니 이번에 새로 샀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는 겁니다. 평소 그런 거 안 하시고 남편도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눈썹, 아이라인 문신을 하고 시댁에 갔었어요. 그러자 다음에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가 눈썹, 아이라인 문신을 하셨네요. 평소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시고 남편도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파마를 하고 시댁에 갔었습니다. 다음에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가 저랑 똑같은 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머리 스타일 바꾼 걸 남편은 생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댁에 가면 남편은 항상 시아버지가 불러서 시어머니가 눈치 주셔서 주방에 안 들어갑니다. 저는 시어머니 도와서 밥상을 차립니다. 평소 저는 살림을 잘하는 편이에요. 시어머니가 잡채를 덜게 접시를 꺼내라고 저한테 시키셔서 적당한 접시를 제가 꺼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사이즈가 안 맞는다며 면박을 주시며 더 작은 사이즈 접시를 꺼내십니다. 당연히 그 작은 사이즈 접시는 맞지 않고요. 몇 번 시도하시다가 결국 제가 꺼낸 걸로 하셨네요. 시댁은 평소 반찬통 그대로 두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 끝난 후 제가 반찬통 뚜껑을 닫는데 제 뚜껑을 못 찾는다며 제 손을 탁 치시며 면박을 주시고 본인이 하시네요. 근데 제가 한 게 맞은 거였네요. 시댁에선 시어머니만 과일을 먹는데 밥 다 먹고 꼭 저한테 과일 깎기를 시키세요. 근데 제가 깎는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항상 제 손을 탁 치시며 가족들 앞에서 면박을 주시며 칼을 뺏어가세요.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시키고 손을 탁 치며 면박 주는 일이요. 네 번째, 시댁은 외식을 안 해요. 거의 항상 시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여서 잠잠한데 평소에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시아버지가 호출하세요. 제가 상 차리는 걸 도와드리며 제가 알아서 제 자리 앞에 반찬을 잘 세팅해 놓습니다. 근데 앉으려 하면 시어머니가 반찬 자리를 바꾸세요. 제 앞에는 항상 반찬이 없어요. 웃긴 건 제 앞에는 항상 시금치 나물과 김치만 있습니다. 한 번은 친척 식구들까지 많이 모여 불고기가 저 멀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도 절대 못 먹는 거리예요. 먹고 싶으면 일어나서 그 자리로 가서 덜어와서 먹을 수 있는 거리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멀겠다며 덜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불고기는 바로바로 덜어 먹어야 맛있는데 왜 덜어주냐고 화를 내시며 말리시네요. 시아버지, 남편은 그게 맞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한 번은 제 앞에 오징어 젓갈이 있었습니다. 그걸 열심히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짜게 먹는다며 화를 내시며 반찬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넣으시는 거예요.
시아버지, 남편은 그게 맞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요. 이 외에도 많지만 식사 때마다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르십니다. 시댁 다녀오면 남편은 배 터진다며 쿨쿨 자고 저는 혼자 라면 끓여 먹어요. 5번째, 시어머니 생신날. 제가 미리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저, 도련님 이렇게 5명 소고기집에서 대접할 테니 외식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절대 거절하십니다. 그냥 집에서 먹자며 시집으로 오라고 하세요. 만나기로 한 전날 시아버지가 집 앞 고깃집에 예약해뒀으니 거기서 만나자고 전화 오셨어요. 우리 부부는 퇴근하고 가면 7시인 걸 시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근데 약속 시간을 5시로 잡으셨어요. 퇴근하고 7시에 가보니 시이모네 가족, 남편 기준으로 이모, 이모부, 사촌 누나, 사촌 매형까지 총 7명이 이미 고기 식사를 거의 끝냈더라고요. 저희는 남은 고기 조금 먹고 냉면 먹고 끝이었어요. 다들 저희가 다 먹기만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집으로 2차를 가자며 일어나시고 다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잘 먹었다며 영수증을 주시고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집 가서 2차를 하고 시이모네 가족이 먼저 집에 가시고 저는 술 한잔하고 조금 취한 김에 시어머니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며 서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저만 보면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이 사건으로 저를 미워하는 것 같으니 제대로 사과하라고요. 6번째, 결혼 초반.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들만 둘이라 평소 백화점 쇼핑을 혼자 하는 게 안쓰럽다며 저한테 같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네, 어머님 같이 가요. 가서 이것도 저것도 하고 등등 싹싹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은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못한다며 불편하다고 싫다고 거절하십니다. 참고로 제 키가 172인데 본인은 여자가 키 큰 거 별로라며 제가 첫째 며느리고 결혼 안 한 도련님이 있는데 둘째 며느리는 꼭 본인 마음에 드는 며느리로 본인이 고르겠다고 하십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냥 웃고 있고요. 7번째, 명절 때마다 친정에서 시댁에 선물을 보내십니다. 과일, 한우 등등 선물을 보내세요. 근데 시부모님은 단 한 번도 고맙다고 인사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근데 시부모님은 인사는커녕 하고 그게 무슨 선물이건 그냥 베란다에 내팽개쳐 놓으세요. 당연히 친정은 시댁에서 받은 선물은 하나도 없고요. 친정 부모님은 안 받아도 하는 게 예의라며 선물을 하세요. 저도 신혼여행 선물, 명품으로 시어머니 생신, 시아버지 생신, 어버이날 등등 선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비싼 걸로 드렸어요. 무뚝뚝한 아들 둘이라 평소에 선물 받아보신 적도 없으셔서 제가 선물하면 엄청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선물은 항상 베란다 행이었고요. 한 번은 SK2 화장품을 선물로 드렸어요. 제가 남편을 시켰어요. 엄마, 이거 엄청 비싼 화장품이래요. 땡땡이가 엄마 생각해서 산 거예요. 좋죠?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남편이 계속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화장대로 데리고 가시더니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사장님이 미국 갔다가 사다 준 샤넬 향수야. 이거는 우리 사장님이 일본 갔다가 사다 준 SK2 에센스야. 등등 사장님한테 받은 선물을 저한테 구경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날마다 그 사장님이 시어머님을 위해서 떡을 한 판씩 맞춰주신다면서 자랑하십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아들 둘이라 표현력이 없으셔서 그런 거니까 저한테 이해하라고 합니다. 8번째, 시부모님은 김장철마다 시외할머니 댁 시골에 가서 2박 3일 김장을 하고 오세요. 시외할머니와 시외삼촌은 가족이 먹을 거는 농사를 하세요. 그래서 김장은 배추 뽑기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김장 때마다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2박 3일 코스 같이 가자고 연락이 오지만 제 남편은 김장 때 회사를 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김장하러 시골에 못 가니 남편이 저도 안 보내고요. 그래서 김장 도우러 한 번도 간 적은 없습니다. 그게 시부모님은 제가 미우시겠죠. 김장 다녀오신 날이면 꼭 김치가 너무 많다고 당장 가져가라고 연락이 와요. 남편이 가지러 안 가면 도련님을 보내 저희 집에 바리바리 보내세요. 근데 한 번도 이번에 한 김치를 보내신 적이 없네요. 항상 작년 거 아님 재작년 거를 보내요. 시집 냉장고에 있던 작년, 재작년 김치를 저희 집에 보내시고 이번에 한 새 김장김치는 본인들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시댁김치 받아먹기 싫어요. 눈치는 눈치대로 주고 묵은 김치만 주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돈 봉투도 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편한테 속 편하게 사 먹자고 하는데 남편은 엄마가 준다는데 거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골에 다녀오시면 처치곤란이시라고 짜증내시며 저희 집에 과일, 채소 등등 바리바리 보내세요. 우리 부부 둘이 사는데 얼마나 많이 먹겠나요? 근데 항상 그 양이 포대자루로 보냅니다. 친정부모님과 나눠 먹으라며 더 많이 보낼 때도 있어요. 복숭아 2포대, 파 1포대, 고구마 2박스, 가래떡 1박스 등등 그런 식으로요. 근데 시골에서 가족들 먹이려고 농사한 거라 농약을 안 쳐서 좀 안 예쁠 수도 있다면서 보내세요. 받아보면 3분의 2는 다 썩어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뭘 보내시는 날이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고추장아찌 먹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좋아한다고 대답했고요. 그러자 냉장고에서 커다란 김치통을 꺼내시며 3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먹어서 버리게 생겼다며 저 먹으라고 가져가라고 그 커다란 통 그대로 챙겨주시네요. 저 어제 결혼했나요? 4년 전에 결혼했는데 3년 전에 만들었을 때 줬을 수도 있잖아요. 9번째, 저희 결혼하고 시큰아버지께서 차례 제사를 간소화하자고 하셨어요. 그걸 시아버지가 반대하셨고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럴 거면 시아버지가 지낼 테니 다 시집으로 모이시라고 가족들한테 통보하셨어요. 시아버지 6형제 중 5번째 아들입니다. 위로 형이 4분이 계시고 저희 시집만 서울에 살고 나머지 친척분들은 다 한 시골에 사십니다. 그걸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통보하시는 겁니다. 이제 차례, 제사는 우리가 지낸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정에서 제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는 제사 지낼 일은 없을 거라고 명절 때는 잠깐 인사만 드리고 여행 다니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통보하시는데 남편은 말 한마디 안 하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그러는 게 어딨어요.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제사를 옮기는 것도 절차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많은 음식을 누가 하고 그 많은 설거지는 힘들게 누가 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음식은 본인이 도울 거고 아니면 사서 하면 된다 하시며 옆에서 시어머니도 본인은 설거지 하나도 안 힘들다고 괜찮다고 하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시집에서 지내는 2번의 제사에 안 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제사를 다시 큰 시아버지께 넘기셨어요. 평소 시아버지는 공자, 맹자, 어쩌고 저쩌고 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으세요. 근데 항상 앞뒤가 안 맞으세요. 그냥 본인이 정한 사상만 맞다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원래라는 말을 쓰면 호통을 치시며 원래라는 건 누가 만든 거냐며 본인이 정한 것만 맞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사도 본인이 가고 싶을 때만 참석하시고 참석 못할 때는 시집에서 따로 또 혼자서 지내세요. 그리고 시친척들은 돌아가신 날 전날 제사를 지내는 게 맞다고. 예를 들면 25일 날 지내는데 시아버지 혼자만 돌아가신 날 전날 제사 지내는 건 누가 정한 거냐고. 본인 혼자 26일 날 제사를 지내세요.
그냥 앞뒤 없이 본인이 하시는 말씀만 맞다 하시는 분입니다. 10번째, 다시 큰 시아버지 댁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하고 제사에 저희를 데리고 가십니다.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회사 반차 쓰게 하고 끌고 가십니다. 저희만 서울에 살고 나머지 친척들 6남 1여에 그 자식의 그 자식까지 다 시골 한 동네에 사십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저한테 우리 친정처럼 가부장적인 집은 처음 봤다면서 남편 친가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같이 주방에서 음식하고 다 같이 설거지하고 화목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제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걸 믿은 제가 바보죠. 시 큰아버지 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어른들과 술 한잔하고 놀며 주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혼나고, 저는 처음 방문한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방에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다른 집 제사는 처음이라 어버버 도와드리고 제사가 끝나고 밥 먹고 설거지 타임이 왔습니다. 서열상 제일 낮은 제가 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제서야 보니 원래 설거지는 시어머니 몫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시어머니가 깁스를 하고 오셨네요. 제삿날 깁스하고 오는 며느리 TV에서만 봤지 그게 우리 시어머니일 줄이야. 다행히 사촌 시누이 한 명이 저를 도와준다고 나서줘서 둘이서 제사 설거지 약 30명이 먹은 설거지를 다 했어요. 참 신기하죠? 저는 그 집에 처음 갔는데 그 집 주인인 사촌 시누이가 저를 도와서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은 뒤에서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른들이 한 소리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 큰아버지 댁에 가서 제사하는 걸 2번 끌려가서 똑같이 한 트럭 설거지를 2번 했어요. 그 이후 남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줘서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것만 적었는데도 엄청 주저리 길게 됐네요. 참고로 결혼 극초반에 남편과 진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혼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처음에 남편은 지금 조금 달린 댓글처럼 저 등신 맞아요. 해맑지 않아요. 아는데 참고 있어요. 나름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내가 할 말 한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대성통곡하십니다. 남편이랑 싸워도 이 자식은 지네 집 가서 제 편 한 번 안 들어주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 바뀌겠다, 잘하겠다, 이번만 참아달라고 해서 아직 피 터지게 싸우면서 참는 중입니다. 소심한 칼날을 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의 최선은 시댁과 최대한 안 마주치려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제 주변에 하소연해봤자 결론은 참고 살아라 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복수, 한방 날릴 조언 부탁드려요. 2번째 추가, 제가 많은 분들의 속을 터지게 했네요. 혹시 아는 사람이 읽을 수도 있고 나중에 남편한테 댓글 좀 보여줄까 싶어서 욕은 자제하고 시댁을 최대한 존칭 쓰고 남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썼더니 제가 너무 착하게 포장된 것 같네요. 착한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등신은 맞아요. 남편은 이거 보면 또 저한테 착한 척했다고 하겠네요. 아무렇지도 않게 글을 쓴 건 몰라서가 아니고 현재 저는 반 미친 상태라서 그럽니다. 친정에서나 남편한테는 개난리 부리는데 이상하게 시댁만 가면 제가 웃고만 있더라고요. 시댁에서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순발력 있게 받아치지 못하고 집에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성격이에요. 진짜 저도 이 성격 싫어요. 그리고 다음에 시댁에 갈 때 총알 장전하고 할 말 다 생각해서 가면 시부모님이 응? 뭐가? 우린 널 사랑한단다. 이런 표정으로 제가 아무 말도 못 꺼내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요. 대신 집에 와서 남편을 쥐잡듯 잡습니다. 시댁 가기 전 후로 남편을 들들 볶습니다. 시댁에서 기분 나빴던 거 생각나는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들들 볶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진짜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 엄마, 지 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 전혀 눈치 못 채고
제가 드라마에서 나쁜 시댁을 하도 많이 봐서 제가 불쌍한 척하며 오해하는 미친년 취급을 하더라고요. 시댁 갔다 올 때마다 조목조목 남편한테 설명해주며 걔 쌍욕을 하며 걔 난리를 쳤었어요. 그럼 지도 지네 부모 욕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같이 화내고 싸워요. 그래도 저는 지지 않고 그냥 남편한테 계속 걔 난리를 피우면 결국 남편이 빌어요. 그게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반복이 되고 요즘 며느라기 드라마를 열심히 같이 봤더니 이제 남편도 지네 부모가 그러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알아도 모른 척 합니다. 제가 시댁에만 가면 아무 말 못하니까 남편한테 대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평생 부모님한테 싫은 소리, 인상 써본 적이 없다며 본인은 절대 못한대요. 지금 남편은 지나간 일은 다 잊어달라고 이제 앞으로 시부모님이 저한테 또 그러면 진짜 한마디 하겠대요. 그러면서 다음엔 꼭 할게 이러기만 해요. 저도 못하고 남편도 못할 거 뻔하니 시댁을 최대한 안 보고 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사이다는 없습니다. 그냥 남편 들들 볶으면서 시댁 안 보고 살아야죠. 결혼하고 1년 동안 새댁 노릇한다고 싫어도 좋은 척 나름 열심히 시댁 행사 몇 번 참여했는데 진짜 그럴 때마다 그지 같은 대접 받고 이젠 안 갑니다. 명절 전 주말 딱 저녁만, 시부모님 생신 전 주말 저녁만 그렇게 1년에 4번만 가려고 합니다. 남편은 처음엔 서운해 하더니 갔다 올 때마다 제가 난리쳤더니 남편도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남편이 친정에 너무 잘하는 편이고 은연중 남편도 처가살이 아닌 처가살이를 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남편은 지도 처가이 잘하니까 시댁 가는 날만 제발 참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제 성격이 참다 한 번에 폭발해서 다시는 안 보고 사는 성격이라 남편이 시댁 갈 때마다 제 눈치를 살핍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시댁만 가면 등신입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말씀드려요. 저희 부부는 30대 초반이고 시부모님은 50대 중반입니다. 주위 시부모님 나이치고는 젊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하는 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시부모님한테 약점 잡힌 건 없고요. 시부모님이 왜 저럴까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가 남편보다 학벌이 좋고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남편보다 제가 더 많고요. 현재는 둘 다 또래보다 많이 버는 편이고 돈 관리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시댁보다 친정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편입니다. 저희는 도움 안 받아도 될 정도이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시부모님의 자격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결혼 전부터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잘했고 저희 엄마랑 남편이랑 결혼 전부터 친합니다. 평소 무뚝뚝한 남편이 상견례 날 저희 엄마한테 살갑게 대하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삐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댁엔 자주 가지도 않으면서 친정엔 자주 가는 것 같고 친정 부모님과 자주 식사하는 것 같은데 서운하다고요. 무뚝뚝한 아들이 며느리한테 잡혀서 처가에 잘하는 꼴이 보기 싫으신 것 같습니다.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고 거지같이 대하는지는 본인들만 아시겠죠. 근데 본인들은 세상 착한 시부모님이고 저는 시댁의 소홀한 며느리인 줄 아신답니다. 처음엔 남편이랑 잘 지내고자 착한 며느리인 척 잘하려고 애썼는데 그런 취급 당하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스스로 한심스러워 이제는 그냥 쌩까고 삽니다. 지금 마음은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 받은 4천만 원 돌려드리고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신혼 집값이 많이 오른 걸 아셔서 4천만 원 받고도 만족 못 하실 테니 이자까지 쳐서 줄 생각입니다. 근데 남편이 시부모님이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돈 아깝게 뭐하러 주냐고 말립니다.
속마음은 제가 그걸 주면 다시는 안 보고 살 걸 알기 때문에 말리는 거겠지요. 시부모님만 안 보고 살면 저희 부부 싸울 일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도 남편도 시댁만 가면 꿀먹은 벙어리 등신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남편만 시댁 보내고 저는 쌩 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못다한 에피소드가 많지만 많은 분들에게 또 고구마를 드릴 수는 없으니 참을게요. 사이다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